네, 오늘은 글라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파이어 글라스 엄청 다들 많이 좋아하시죠. 왜냐면 기스가 잘 안 나니까. 근데 사파이어 글라스도 이렇게 평평한 타입이 있어요. 플랫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하고, 왼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돔 글라스 아니면 뭐 박스 형태, 박스드 사파이어 글라스 아니면 뭐 팟, 그러니까 냄비 뚜껑 모양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사파이어 글라스는 이 경도가 뭐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기스도 안 나고 가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깎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애초에 성형을 할 때, 만들 때부터 이런 모양을 주문 제작하지 않으면 이 사이즈에 맞춰서 깎아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단가를 비교해 보면 이 평평한 사파이어 글라스보다 이런 볼록한 형태의 사파이어 글라스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많은 그 시계 회사에서 빈티지 시계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동글라스 형태를 많이 넣어주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옛날 시계들이 이런 동글라스 형태가 많았어요. 이런 빈티지 시계들 이게 한 6, 70년대 시계인데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때는 사파이어 글라스는 아니죠. 플라스틱이에요. 아크릴, 뭐 운모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그 사파이어 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고급 시계에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평평한 사파이어 글라스는 워낙 단가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시계들, 심지어 알리발 시계들도 사파이어 글라스 플랫한 거는 다 넣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단가 차이는 그렇게 된다. 근데 그러면은 이 시계 회사들에서 이렇게 볼록한 사파이어 글라스 형태를 굳이 넣어주는 이유는 이런 빈티지한 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시계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플랫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건 취향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볼록한 형태 빈티지 무드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개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개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이제 또 차차 올릴 건데요. 그래서 애초에 알더네 같은 이런 시계 브랜드들은 이제 알리발이죠. 처음 만들 때부터 그냥 매니아층을 공략해서인지 애초에 그런 아크릴 타입의 플라스틱 그 글라스로 이런 볼록 형태 아예 그냥 그 당시에 나온 시계들을 그냥 고증을 했죠. 근데 사실 이걸 사파이어를 넣어주면 단가가 안 맞아서 당연히 못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도 그런 식으로 다 저는 좀 개조를 합니다.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 해밀턴 카키 같은 경우는 이게 신형 쿼츠예요. 38mm. 근데 이게 플랫 사파이어 글라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진짜 평평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평평한 이 다이얼에 인덱스도 평평하고 입체감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뭔가 휑한 느낌의 그냥 플랫 사파이어가 깔려 있으니까 너무 좀 약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글라스만 이제 이 아크릴 사이즈 맞는 거를 구해서 이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가 입체감도 생기고 훨씬 이뻐졌어요. 물론 이제 빛 반사 때문에 이런 모딩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도 여러 번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굳이 동글라스에 미친 놈이기 때문에 이 마라톤 시계 같은 경우도 원래 플랫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게 이쁜 시계인데 굳이 이걸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CWC의 팻보이 모델이 있거든요. 팻보이 모델처럼 저는 이제 개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못 봤어요. 해외 포럼에서도 못 봤고 국내 포럼에서 못 봤는데 제가 이걸 개조를 하고 나니까 이거 팻보이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다이얼의 입체감이 미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개조를 했을 때 글라스만 바꿨을 뿐인데 이 다이얼의 입체감 그리고 이런 왜곡 볼 때 옆으로 볼 때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빛의 왜곡에 의한 그런 굉장히 재밌는 변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게 플랫 사파이어 할 땐 되게 깔끔하고 시인성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빛 반사도 없는 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그럼 저는 솔직히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면은 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번 해볼 만한 모딩이라고 봐요. 단점은 지금 보시면 여기 벌써 기스 났죠?
제가 이거 뭐 하다가 그 어떤 틈 사이로 손 집어넣다가 이 유리가 살짝 닿았는데 이게 아크릴 형태 합성수지 플라스틱 계열의 그런 글라스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기스 나죠. 뭐 이런 건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폴리와치 같은 걸로 좀 문질문질 해주면 금방 없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라톤 시계 같은 경우는 글라스 모딩을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버전은 마라톤 회사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다이얼의 깊이감이나 입체감이 엄청나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시티즌 시계 같은 경우도 원래 플랫스파이어 근데 엄청 깔끔하고 이쁜 시계거든요. 굳이 이걸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앤틱한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시티즌 시계 같은 경우도 이 글라스 모딩을 했을 때 굉장히 뭔가 재밌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약간 빈티지 시계 무드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대신 단점은 제가 처음에 의도를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세이코 뭐 시계처럼 약간 이런 박스 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볼록한 방금 마라톤 시계 같은 이런 타입이 돼서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런 박스 타입 아크릴 글라스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훨씬 더 시계가 좀 더 재밌고 보는 맛도 있고 저는 만족합니다. 그냥 플랫한 타입은 뭐 좀 심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워낙 왜곡이 심해서 보는 것도 왜곡이 되지만 다이얼 자체도 약간 올록볼록하게 보여요. 원래 다이얼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재밌다. 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글라스 갈아 끼우는 거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모딩이어서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 줄질처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예,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사파이어 글라스는 단점이 AR 코팅을 하지 않으면은 좀 빛반사도 심하고 그런데 이제 그 투명도라 그러죠. 빛의 투과도가 사실 아크릴이 더 높기는 해요. 그래서 아크릴 모딩을 했을 때 이제 빛반사도 덜하고 좀 시계가 깨끗해 보인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은 기스가 굉장히 잘 난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니까 아무래도 잘 깨지겠죠. 뭐 미네랄 글라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엄청 많은데 솔직히 다 합성수지 계열이고요. 네. 진짜 유리를 깎아서 만든다 그런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유리는 잘 깨지죠. 그래서 가공이 쉽지 않고요. 보통은 미네랄 글라스, 하드렉스 글라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만 이제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도가 좀 올라가서 기스가 좀 덜 나고 완전 플라스틱처럼 그냥 손톱만 해도 기스 나는 애들이 있고 그래도 조금 기스에 강한 애들이 있고 그 차이인데요.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라스 모딩은 빈티지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어 할 만한 모딩이라서 특히 이 마라톤 시계는 진짜 팻보이 타입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마라톤 본사에서 이걸 본다면 이런 버전을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모딩하는 것도 쿼츠나 오토매틱이나 다 되게 쉽거든요. 이 사이즈만 잴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면 올려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런 빈티지 시계를 갖고 있다가도 지금 유리에 기스가 많이 나고 하면은 그냥 본인이 교체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시계 전문가한테 뭐 그 수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도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그 본인 시계가 아니면은 좀 함부로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딱 사이즈 맞게 본인이 조심조심 교체하는 게 제일 깔끔하기는 해요. 이제 근데 대신에 도구들이 좀 있어야 되고 방수 테스트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글라스 모딩 하고 하면은 단점으로는 이제 완전 재치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견고한 피팅은 좀 포기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애초에 시계 특히 이런 기계식 시계들은 오토매틱은 아예 물을 안 대거든요. 이게 뭐 100m 방수든 스크류 다운 크라운이든 뭐 이게 무슨 투러치든 저는 무조건 시계에는 물을 묻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물, 산소 이 두 가지는 모든 걸 부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1년 차더라도 아무리 쿼츠더라도 방수가 되더라도 시계를 물에 닿게 한다. 그러면은 시계를 금방 낡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수분 접촉은 피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글라스 모딩에 대해서 짧게 이제 서론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글라스 모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